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은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는 8번째 만남입니다. 아직 제1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1편부터 순차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 제6추진 절차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 제6추진 절차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정리할 텐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29조 제4항 시공자 선정뿐만이 아니라 제29조 전반 그리고 그 관련 기준뿐만이 아니라 시행령까지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기에는 한 화면이 너무 좁기 때문에 두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정리할 텐데요. 한 화면에 정리하는 것이 어려워 두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제1항, 제2항, 제3항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화면에 제4항이 나타날 텐데요. 그게 바로 시공자 선정 그 자체를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윤곽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순서대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말이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붙여야만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일반 경쟁에 붙여야만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단서라는 것은 예외적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경쟁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 경쟁도 있고 수익 계약 또한 문을 열어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달려 있겠죠. 그럼 순서대로 확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24조 제1항입니다. 다음 화면에 이 또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어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이를 지명 경쟁 입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수의계약, 뜻대로 마음대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이 예외적 조건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다음 화면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붙이면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말입니다.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이 또한 시행령 제24조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제2항입니다. 이 또한 다음 화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하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 장터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가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3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최근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 8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25년 11월 14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제2025-448호입니다. 그리고 시행에 대해서는요, 부칙 제1, 2조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3항인데요. 이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 등을 조합으로 제33조 제1항에서는요. 그리고 제36조 제3항에서는 총회의라는 것을 총회 등의라는 것으로 개정하였을 뿐입니다.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32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 이유가 신설되었습니다.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서 안에 다음 각 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4가지 호 또한 신설된 내용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한결같이 늘 그러해 왔던 대로 정식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전체 윤곽 파악하셨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32조입니다.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입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예외적 조건을 나타내는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업 참여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신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자와 시행자, 바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 속에 해당될 수 있겠죠.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힘싸움에 있어서는 시공자가 힘의 우위를 지니고 있죠. 이러한 시공자의 힘의 우위 과실을 누르기 위하여 이러한 각 호를 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입니다. 건설업자 등의 일종의 시공자가 되겠죠. 재무 상태 및 시공 능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너네들이 능력이 있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제2호입니다. 설계 개요, 세대 구성 등 사업 개요에 관한 사항을 미리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사업 참여 제안서의 말입니다. 제3호입니다. 물가 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에 관한 사항 또한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함부로 공사비 등속을 올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제4호입니다. 제안하는 마감 자재의
규격, 성능에 관한 사항 또한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2025년 올해 8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25년 올해죠. 11월 14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쯤 하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예고드렸던 대로 법 제29조 제4항 이후의 내용 요약 정리하고요. 그리고 시행령 제24조 관련 내용 또한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법 제29조 제4항 이후의 내용 요약 정리하고요. 그리고 시행령 제24조의 내용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말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바로 시공자 선정 규정입니다. 여기에도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생략을 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제5항은 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조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6항은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조합은 말이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 이는 제8항과 제9항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업 시행자, 이에는 사업 대행자도 포함됩니다. 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뿐만이 아니라,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공사뿐만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이에는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성면조사, 해체, 제거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철거업자에 관련된 부정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시행령 제24조 가운데 있어서 약속했던 내용 위주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24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일반 경쟁이 아닌 지명 경쟁과 수의 계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죠.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려는 경우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편의상 다 생략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만 약속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가장 많은 계약이 뭐니 해도 용역이죠. 그 밖의 계약인 경우에 있어서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수의 계약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예,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은 당연히 국가 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전체 윤곽 바로 파악되었죠. 순서대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으로 국가 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추정 가격이 껑충 뛰죠. 추정 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해당될 때입니다. 어때요? 이런 거 알아두어 나쁠 것 없겠죠. 이쯤에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